자, 19페이지 펼쳐봅시다. 우리가 남북국 시대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는 통일신라를 배웠죠. 그럼 이번에는 북쪽에 있었던 발해를 배울 차례가 된 거예요. 자,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했어요. 발해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은 고구려 유민 중 많은 수를 요서 지역으로 이주시켜 지배하였다. 자, 고구려가 언제 망했냐면 668년이야. 그리고 계속 얘기했다시피 나당 동맹을 맺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신라와 당나라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신라는 주로 백제의 영토를 차지하기로 했고, 당나라는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대동강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저번에 배웠듯이 당나라가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신라까지 잡아먹으려 하다가 나당 전쟁이 일어나서 당나라가 실패를 했지. 하지만 신라는 어디까지나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원래 고구려의 영토였던 이 지역은 여전히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본토에서 이 고구려 땅이 머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을 요서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요서가 어디냐? 설명이 이렇게 나왔지. 랴오강 서쪽을 요서라고 한다. 좀 더 확대시켜서 보면은, 자, 랴오강을 한자로 쓰면 요하라고 불러. 이 강 이름이 요인 거야. 그래서 서쪽과 동쪽이 나누어지니까 요하의 동쪽이다. 요동. 요하의 서쪽이다. 요서.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을 요서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거지. 그러면 고구려 유민들은 나라도 망했고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는 거야. 다 끌고 가진 못했겠지. 하지만 고구려의 엘리트 계층은 다 끌고 간 것 같아. 한 수십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요 정도 숫자 엘리트를 끌고 가면 당시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라가 부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였을 거고. 그럼 다 돌아가면, 자, 그래서 고구려 유민 중 많은 수를 요서 지역으로 이주시켜 지배하였다. 그러다가 7세기 말에 요서 지역에서 거란이 봉기하여 당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동모산 근처에서 발을 세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려 유민들이 지금 요서 지역에 살고 있어. 근데 이 지역에는 고구려 유민만 살았던 게 아니고 말갈족과 거란족도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요서 지역에는 지금 당나라가 관리하는 말갈족, 거란족, 고구려 유민들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중에 거란족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당나라의 어그로를 끈 거야. 그래서 당나라 애들이 거란족의 반란을 진압하는 틈을 타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은 동맹을 맺고 끌려갔던 요서 지역에서 탈출해서 예전 고구려 지역으로 돌아가는 걸 시도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한 거지. 그럼 당연히 당나라는 어떻게 했겠어? 일단 거란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발해 유민들을 쫓아갔겠지. 말갈족과. 그런데 이 추격해온 당나라 군대를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연합 세력이 물리치고 동모산에다가 나라를 세운 게 발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르겠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들어보세요. 질문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거란족은
진압당한 거지. 그죠? 그래서 말가림을 이끌고 동모산 근처에서 발해를 세웠습니다. 동모산이잖아. 그러니까 산에다가 나라를 세웠다는 게 이들이 어떤 처지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망자인 거지. 탈출한 거야. 포로 신세였다가. 그러니까 추격을 일단 막아야 되니까 수도에는 적합지 않을 수 있지만 방어에 적합한 동모산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웠던 거지.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이고, 언제 세워졌느냐? 698년. 당나라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에 발해가 세워진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왕들을 봅시다. 자,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 또 어떤 왕이 있냐면 문왕이 있고 선왕이 있어. 이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왕부터 보자면, 자, 무왕은 적극적 영토 활동에 나섰다. 당연하지. 이 무자를 쓰잖아. 그 싸움 많이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토 확장에 나섰고, 발해의 성장이 위기를 느낀 당에 압박해오자 발해는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문왕 때는, 문왕 때는 어떻게 했어? 문화를 발전시켰겠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무왕 때와는 다르게 친선 관계를 맺고 당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왕 때. 선왕 때는 이때가 전성기야. 9세기니까 9세기는 800에서 정확히 얘기해야겠죠. 9세기는 800년대를 이야기해. 정확히는 801년에서 801년에서 900년까지를 9세기라고 그러는데, 9세기 초니까 뭐 820년대, 10년대, 30년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선왕 때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해서 영토도 엄청 넓었어. 뭐 서쪽으로는 야호강, 동북쪽으로는 헤이룽강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그래서 교과서에 발해의 영역이 선왕 때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지. 북쪽으로는 헤이룽강, 서쪽으로는 야오강. 그지?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선왕 때 발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이 생겼어. 선왕 때 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발전했던 발해가 9세기 말 이후에 국력이 쇠퇴하고 갑자기, 그지?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3명의 왕을 생각을 하면 돼. 아니, 대조영까지 합치면 4명의 왕이겠지. 먼저 대조영, 발해를 세운 왕이다. 무왕, 영토 확장 나섰고 전쟁을 벌여서 당나라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 산둥 지방을 공격한 발해 장수가 장문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시켜서 공격을 한 거지. 그러면 산둥은 어디냐? 여기 지도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지역의 산둥반도입니다. 지금은 산둥반도 뭐가 유명하냐? 칭따오가 유명하지. 그다음에 문왕은 문화를 발전시켰다. 문물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9세기 초에는 선왕 때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9세기 초면 800년대잖아. 신라는 이때 혼란기야. 신라는 8세기엔 신라가 잘 나가. 7세기 말에서. 근데 9세기는 발해의 전성기지. 나머지는 거의 7세기 때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발해에서. 대조영은 698년에 왕이 됐으니까 대부분 7세기 때 왕을 했겠지. 7세기래. 8세기 때 왕이 됐겠지. 700년대니까. 무왕도 마찬가지고. 대종의 뒤를 이었으니까 얘도 8세기야. 문왕도 8세기야. 선왕 때 전성기는 9세기 때. 그래서 신라는 9세기 때 한창 혼란기야. 9세기 때 신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김원창의 난, 농민반란, 그리고 왕위계 승다툼 이런 게 다 9세기 때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는 9세기 때 혼란기였고 발해는 9세기 때 선왕으로 대표되는 전성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선왕 때고 9세기다. 그리고 발해가 이렇게 한창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을 때 신라는 혼란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세기 말 이후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국력이 쇠퇴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백두산이 폭발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이 약해지고 거란, 그지? 거란이 반란 일으키는 틈을 타서 탈출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세력을 키워서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국 북쪽도 점령하고 나중에 고려와 전쟁도 합니다. 그게 이제 거란이고 요 나라야.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발해의 통치제도 봅시다. 자, 발해의 통치제도는 자, 건국 초기에는 거구려의 제도를 바탕으로 중앙 정치를 운영하였다. 자세히는 몰라. 발해는 자료가 잘 안 남아서 왕 이름도 잘 몰라요. 자, 이후 문왕 때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삼성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통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자, 삼성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통치 제도. 이게 원래 당나라 건데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지만 살짝 변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지만 그 운영과 명칭은 독자적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봐, 옆에 당나라의 발해의 중앙 통치 제도가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정당성 가로치고 상서성, 충부 가로치고 이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건 뭐냐면 큰 글씨는 발해에서 쓰던 이름이야. 근데 발해가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참고한 거잖아. 상서성은 당나라 이름이야. 당나라에서 상서성으로 썼던 걸 정당성으로 이름을 바꾼 거지. 문화성이라고 부르는 걸 당나라에서는 선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발해에서. 그러니까 명칭을 바꿨다는 거야. 중서성이라고 부르던 거 중대성, 어사대라고 부르던 걸 중정대, 비서성이라고 부른 걸 문저건, 국자감이라고 부르는 걸 주자감. 이렇게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이지만 이름을 변형해서 썼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부, 이건 당나라에서 부르던 거. 발해는 충부라고 불렀다는 거지. 호부를 인부라고 불러, 예부를 의부라고 불러, 병부는 지부, 형부는 예부, 공부는 신부. 이렇게 발해의 독자적인 이름으로 불렀고, 그럼 명칭은 독자적이었다라는 건 그런 얘기겠지. 문화성을 선조성이라고 불렀다. 당나라에서 문화성이라고 부르는 걸 발해에서 선조성이라고 불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썼으면 너무 유치하잖아. 그래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에 없는 걸 발해는 만들어서 써.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봐. 좌사정과 우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가로친 게 없지. 왜냐하면 발해의 독자적인 제도야. 당나라는 좌사정, 우사정 같은 게 없어. 그냥 봐봐. 얘네들을 삼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성육부 제도라고 불러. 삼성은 얘네들이야. 육부는 얘네들이야.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6개죠. 그래서 육부라고 불러. 삼성육부 땡인데 발해는 삼성은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받아들이지만 육부를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3개는 좌사정이라는 거에 밑에 두고 나머지 3개는 우사정이라는 것에 밑에 뒀다는 거야. 좌사정, 우사정은 당나라에 없는 건데 새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표를 가지고 이게 발해거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봅시다. 발해의 지방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였다. 자, 이것도 신라랑 구분하면 재밌겠지.
신라는 구주 오소경인데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래. 그러니까 신라의 오소경 같은 게 발해는 오경인 거야. 신라의 구주에 대응하는 게 15부겠지. 62주는 15부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지방은 오경 15부 62주 이런 게 나오면 아 발해 거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전략적 요충지에는 오경을 두었고 지방 행정 중심지나 교통의 중심지에 15부와 62주를 두고 지방간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굉장히 간략합니다. 왜냐하면 발해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또 특징을 몇 가지 더 알려주자면, 자, 지방간을 파견했는데 발해는 보다시피 땅이 워낙 넓으니까 모든 지역에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말단 촌락은 말갈인 등 토착 세력이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아랫부분까지 관리를 파견하진 못한 거야. 지방간은 좀 위에 있는 오경 15부 62주 정도에만 지방간을 파견을 하고 그 밑에 있는 하나하나의 마을에는 그냥 토착 세력이 관리해라. 말간이는 얘기가 왜 나오냐? 봐봐.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같이 도망가서 나라를 세웠지. 그러면 우린 고구려인이 발해를 세웠다 이 말도 맞지만 말갈이는 뭐 했겠냐는 거야. 말갈이는 완전 지배 세력은 아니더라도 지방의 말단의 토착 세력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발해는 사실은 고구려인만의 나라가 아니고 말갈족까지 포함이 된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말갈족은 그냥 우리 민족이 사는 지역에 있었던 또 다른 민족을 말갈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부족도 여러 가지예요. 자, 그 밑에 봅시다. 자, 발해의 또 중요한 점이 뭐냐? 자, 요게 핵심이지.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발해가 뭘 보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냐? 당연히 고구려인이 탈출해서 세운 나라니까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겠지. 근데 여기서 좀 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일본에다가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발해 왕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스스로 나는 고려 왕이야, 고구려 왕이야 이러고 불렀대. 아니 고구려 왕이면 고구려 왕이지. 왜 고려 왕이라고 또 불렀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배우지만 고구려가 나라 이름을 장수한 때 사실 고려라고 바꿨어. 근데 우리 안 가르치지. 그냥 헷갈릴까봐. 일어나 해서 용어를 쓰기 위해서 계속 고구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구려 사람들은 이미 장수왕 때 자기 나라 이름을 고려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발해도 자기네 고구려 계승의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난 고려 왕이야 이렇게 부른 거야. 그 얘기는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게 발해만 혼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어. 뭐 옛날에 있었던 고구려가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유물 유적만 봐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으면 알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봐. 금강장식이 고구려 금강장식과 비슷하고 고구려에서 쓰던 지붕의 수막새와 발해에서 쓰던 수막새가 유사하다는 거지. 같은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일본 애들이 발에다 사신을 보낼 때 견고려사다. 고려에다가 그러니까 고려가 곧 고구려지. 고구려에다가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온돌 양식을 그대로 발해에서 사용했으니까 발해는 말로만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가 아니고 고구려와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고구려를 이은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끌려갔던 고구려인이 탈출해서 세운 나라인데다가 옛날 고구려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고
문화적 특성도 비슷하고 자기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생각도 했고 남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9세기 때는 발해가 힘이 세졌다. 그럼 신라는 8세기 때까지는 강했는데 9세기 때 힘이 약해졌잖아. 이런 거를 어떤 걸 보면은 알 수 있냐면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예요. 수능 특강 23쪽에 있는 자료야. 여기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봐. 자, 국력이 강성해진 발해. 대표적인 예란 말이야. 자, 지난 건영 4년 축하사절로 간 발해 왕자 대봉해가 글을 올려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황제의 명령을 엎드려 살펴보니 나라 이름에 봐.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를 차지하겠다. 무슨 얘기겠어? 발해가 신라보다 강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에 대한 황제의 명령 엎드려 살펴보니 나라 이름의 선우는 원래 국력의 강하고 약함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조정의 제조로서 서열에 등급이 있는 것이거늘 어찌 성세함으로 바뀌겠는가. 마땅히 옛 관례대로 할 것이니 이를 널리 알리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랬나 봐. 발해에서 사진을 보낼 때 신라가 제일 위에 있고 발해 이런 순서대로였다는 거지. 근데 발해가 자기의 힘이 강해지니까 우리가 신라보다 앞자리에 앉겠어요 라고 얘기했대.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봐. 당나라 황제가 대답을 했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신라보다 약한 게 왜 까부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라 이름에서는 원래 국력의 강하고 약함을 따져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옛날처럼 앉자. 그 얘기는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당나라도 신라가 약해지고 발해가 강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강약에 따져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랑 이 정도로 신경전을 하고 당나라에서도 신라가 발해가 신라보다 약하다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발해의 힘이 강력해진 상태라는 거지. 그게 897년 9세기 말이란 말이야. 9세기 말부터 약해졌지만 신라보다는 강한 상태였다는 거지. 재밌는 건 그로부터 30년도 안 지나서 발해가 갑자기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긴 하지. 발해가 왜 이렇게 빨리 망했을까? 거란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걸까? 백두산이 진짜 폭발해서 그게 너무 피해가 컸을까? 그치? 하지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보면 발해의 국력이 강했던 시대구나. 8세기, 9세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질문은 발해와 관련이 있고 남북국 시대고 발해의 강성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